안녕하세요. 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게 된 호서대학교 정윤석입니다.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좀 부끄럽긴 한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막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다가 제가 필요한 기능이 있어서 그 Vue.js라는 기능을 무작정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배님이 보시고, 이거 프레임워크 뭘로 만든 거야? 라는 질문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제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거 그 VS 코드로 만들었어요. 라는 대답을 해버리고, 제가 좀 놀림을 받았던 흑역사가 생각이 나서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앞서 있을 세미나에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그리고 API의 사전적 정의를 좀 풀어서 어떤 용어인지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용어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유사하고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도구들을 이제 개발자로서 좀 어떻게 대하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비위발성 자원의 모음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이제 도서관에서 저희가 필요한 책을 찾아 꺼내보듯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들 대학생 신분이시니까 이제 C 언어를 다들 한 번씩은 배우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printf, scan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그 스탠다드 io.h 파일이 있죠. 이런 표준 입출력 파일 같은 경우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론트엔드에서도 이제 누군가가 어떤 개발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둔 이러한 기능들의 모음을 이제 필요시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저희가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라우팅을 설정을 할 때 라우터와 관련된 기능이 모여 있는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npm이나 양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 왼쪽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드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 폴더 내에 이제 비발성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도 지금 오른쪽 코드에서도 여기 임포트에서 그 가져오는 경로를 볼 때 이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 이 왼쪽에 있는 모듈 폴더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직접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예시이고요. 다음은 프레임워크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개념 구조이다. 간단히 뼈대 골조 프레임워크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을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그 비어 있는 곳에다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라이브러리도 결국에는 코드 묶음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 프레임워크도 틀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면 둘이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주체가 다르다는 건데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아까 봤던 이제 예시처럼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프레임워크는 우리의 코드를 프레임워크가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도 이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이제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를 처음 쓸 때, 이제 이게 주도권이 저쪽에 있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시가, 이제 아까 봤던 예시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라운팅 파일을 만든 모습이라면, 이제 오른쪽의 예시는 Next.js에서 이제 그 특별한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일 구조만으로 라우팅 기능을 구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폴더 내에
페이지라는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가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파일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해당 폴더명을 기반으로 프레임워크가 라우팅 주소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파일 구조를 작성을 하고 이제 넥스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파일들을 가져가서 이제 제가 작성한 파일 위치를 프레임워크가 읽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페이지라는 그 파일 있죠. 이 파일 이름을 바꿔서도 안 되고 인제 이런 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정해진 규칙들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해진 규칙들을 이제 프레임워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도구의 특징들을 쪼끔 정리를 해 보면 먼저 라이브러리의 특징입니다. 개발자가 인제 주체이다 보니까 필요시에 인제 개발자가 직접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근데 인제 다른 사람이 인제 특정 버전에 맞게 제작된 코드 묶음이기 때문에 인제 버전이 서로 안 맞거나 하는 외부 의존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프레임워크는 아무래도 틀이 전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존재를 하고 인제 추가적인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개발 시간이 더욱 단축되고 이제 아까 예시를 보면 여기 이 next.js 폴더 내에도 이 틀에서도 인제 노드 모듈이라는 파일이 있죠. 라이브러리가 아까 모여 있다는 노드 모듈이라는 파일이 여기도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 규칙들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위해서 또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프로젝트의 용량이 증가한다는 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API인데요. 인제 라이브러리와 API를 비교를 할 텐데 사실 저는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비교를 하는 발표만 준비를 했었는데 인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API 부분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프론트엔드에서 인제 경험했던 API는 그저 인제 백엔드나 또 어떤 공공기관에서 인제 카카오나 네이버 API처럼 주로 데이터 위주의 정보들을 인제 주고받는 통로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이게 왜 헷갈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는데요. 인제 알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은 쪼끔 좁은 의미에서의 API였고 쪼금 넓은 의미로 API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제 먼저 사전적 정의인데요. API는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 그대로 인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는 인제 아까 전에 라이브러리를 설명할 때 인제 라이브러리가 어떤 함수나 뭐 printf, scanf 이런 함수나 이제 클래스가 정의된 도구들의 모음이라고 했었는데 인제 이러한 함수나 클래스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함수명 같은 이런 호출 방법도 사실 API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보여드렸던 똑같은 예시인데요. 인제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이번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코드에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유용한 도구들이 담긴 라이브러리일 뿐이고 실제로 사용되는 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라이브러리 내에서 정의된 함수를 또 호출하는 함수명이나 또 만약 클래스가 있다면 그러한 클래스로 호출하는 이름을 API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라이브러리를 이번에는 API와 좀 연관지어서 재정의하면 인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좀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정의한 API 묶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쪼금 정신없이 설명을 드려서 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조잡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인제 코드에서 인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직접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사용을 한다면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왼쪽에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API 묶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틀에는 개발자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함께 추가되어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항상 이런 코드나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이러한 관계로 동작한다는 것을 조금 약식으로 표현했다는 걸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Next.js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앱을 만드는 이제 플러터도 다트 언어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트는 이제 공식 문서 상으로는 라이브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액트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점점 발전을 하고 또 추가가 되면서 이제 함께 제공되는 이런 라이브러리 묶음이 제공된다는 점이나 아니면 개발자가 작성한 컴포넌트들을 직접 불러오는 등 이제 프레임워크처럼 좀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이제 프레임워크로 리액트를 사용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Vue.j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조금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모두 개발 관련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저희가 실제로 코딩을 사용할 때에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API는 또 저희가 반복을 또 최소화시키고 또 편하게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부분인지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러한 도구들이 좀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그 필요성을 체감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러한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어, 지금 프론트엔드 그럼 공부하시면서 어떤 프레임워크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앱을 만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두 개 외에는 다른 프레임워크는 사용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한 개만 더 질문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보통 보통 리액트를 하고 넥스트로 넘어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왜 넥스트를 선택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넥스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물론 제가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는 했지만, 이제 리액트도 이제 공식 문서상으로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서, 리액트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리액트 다음으로 넥스트.js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